2층 전체 물건, 지하 1층이 경매 물건으로 함께 나왔었어요. 깜깜한 어두컴컴한 상태의 새 거예요, 새 거. 네, 최근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문 막아놓고 뭐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남자입니다. 복귀임장 왔습니다. 상가투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공실 해소잖아요. 임대차를 잘 맞추려면 사실 주변에 배우 세대가 많으면 그럴 고민조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 자리는 대부분 비싸거나 낙찰가가 높거나 해서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어려울 수 있는데, 훌륭한 수익률로 세팅을 하려면 또 결국에는 공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해보고 배워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복귀 임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복귀 임장을 와봤고요. 여기는 부평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부평 아트센터입니다. 뒤편에는 백운역 1호선이 있습니다. 근처에 경매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2층과 지하였거든요. 거기를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부평 아트센터에서 경매 목적지까지 걸어가면서 주민들의 연령대도 확인하고 상권의 느낌도 보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십니다. 자, 여기는 부평 아트센터 사거리요. 마을버스 좀 다니고 주민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거리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동선이 좋은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청거 야채 노점이 보이고, 자, 여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의 건물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빌라 그리고 아파트도 연식이 좀 됐고요. 자, 여기부터 프라자 건물이 크게는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공실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 마찬가지로 건물이 그렇게 썩 컨디션이 좋거나 이쁘진 않지만 우리가 걱정스러운 공실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저렴할 수 있겠죠. 맞은편의 건물도 보시면 편의점과 미용실 등으로 해서 공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게 투자 포인트가 됐었던 경매 물건이거든요. 자, 임대료가 저렴하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있고요. 붕어빵 파는 카페도 있네요. 여기 아파트 주민분들은 이쪽 길로 나오셔서 제 앞에 있는 이 프라자 건물들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2층에 있는 탑클래스 학원 2층 전체 물건이 나왔었고, 그리고 같이 나왔었던 물건이 지하 1층이 경매 물건으로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끝으로 해서 뒤쪽에는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옛날 계단식 연립,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옛날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주차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하 주차장은 없고요. 건물 측면과 뒤쪽으로 해서 넉넉 잡아서 2대, 4대, 5대, 여기 사이드까지 하면 꽉꽉 끼워서 넣으면 한 6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건물 관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쓰레기 하나 없고요. 청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주차 관리실도 따로 있네요, 여러분. 부평 구도심인데 투자 포인트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산다, 학교도 있고 역과 가깝고, 프라자 건물은 공실을 찾아볼 수 없고 저렴하게만 임대차를 맞추면 공실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투자 포인트였던 거죠. 자, 현재 위에 층은 교회가 2개 층을 쓰고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2층에는 학원으로 쓰고 있고, 1층에는 무인커피, 미용실, 부동산. 업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화장실입니까? 잠겨 있고요. 화장실 같은데, 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이 좀 가파르긴 하는데 저 위에는 학원으로 잘 쓰고 있고, 자, 문제는 지하란 말이죠, 여러분. 지하가 보니까 제가 낙찰된 이후에 한 1년 정도 뒤에 확인했을 때도 임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 부자재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건설 자재라기보다 있고, 이렇게 문도 새 거로 막아놨네요. 잠겨 있습니다. 보니까 새 거예요, 새 거. 네, 최근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좀 들여다보면은 창고 같습니다. 창고. 언제 들어왔지? 부동산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하 있잖아요. 언제 들어왔어요? 뭐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 꽤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때 경매 나섰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아가지고 뭐 좀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문 막아놓고 뭐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꽁? 목공 회사? 뭐 그런 건가? 회사 아니, 개인이 뭐 만든. 아, 뭐 공방 같은 거? 네, 공방. 낙찰자분이 직접 쓰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 임대 줬어요? 예. 한 40만 원 줬나? 아, 30. 30만 원으로 했어요? 한 330 이렇게 해서요? 500에서. 530으로? 예.
잘하셨네. 저는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낙찰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30만 원에 임대차가 들어왔네요. 목공 공방 같은 거래요. 잘 맞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리러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좀 조용한 데로 가서 찍을게요. 자, 방송에는 자료 화면 띄워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백운역 1번 출구에서 쭉 걸어오면 부평 아트센터 건너서 있는 세 번째 프라자 건물이고, 두 개였는데 지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지하 면적은 전용으로 27평입니다 여러분. 27평, 감정가는 9,600만 원이고 3회차 때 7,231만 원으로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년이 훨 지났으니까 임장 와볼 만한 쿨타임이 됐죠. 사용 승인 날짜가 보여드렸다시피 오래됐어요. 00년에 태어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 공실 상태였었고, 경매지의 사진을 보면 깜깜한 어두컴컴한 상태에 지하실 방치됐었던 그 상태였는데, 사실 지금 봤을 때랑 그때 경매지에 실려 있었던 사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입구에 문을 새로 설치했다는 거, 목공 작업을 했죠. 자, 하지만 현재는 500에 30만 원으로 임대차가 세팅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업종은 동네 주민분들끼리 그냥 목공 공방으로 사용 중인 곳입니다. 나름 괜찮네요.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소액 물건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500에 30만 원 곱하기 12달 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어떠세요?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할 만 하신가요? 나중에 또 엑시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팔릴까? 과연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 물건은 진짜 대박입니다. 건물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날짜에 진행을 했고요. 2층의 전용 면적은 43평 반입니다. 2층 전체고요. 낙찰자는 2억 500만 원에 경쟁자 5명을 제치고 1등으로 낙찰이 됐는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계약력에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95만 원짜리.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사업자 등록 최초 18년도 9월 14일 이후로 10년치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보장해야 할 대항력이 있다가 문제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임대차 보호법은 깨졌고요. 낙찰자랑 새로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고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남아있는 보증금 전액 인수가 되는 부분인데, 자, 이분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2년 5월경부터 23년 3월달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보증금이 계속 차감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보증금은 많이 없었었고 계약서는 새로 썼고요. 2억 5,400짜리 2억 500에 낙찰 받았고 보증금은 2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95만 원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130만 원에 재계약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43%입니다. 43%. 팔지 않아도 원금 회수가 되고 따박이는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상가를 세팅했습니다. 자, 이 물건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차인의 지속적인 운영에 의지가 있었고요. 현재 자리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학원을 쓰고 있었던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됐었고, 먼저 말씀드린 공실이 없는 동네라는 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두 개의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물건은 다소 좀 아쉬운 수익률이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률로 세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을 세팅한 사례는 저희 수강생의 사례입니다. 입찰할 때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경매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지하 상가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하지만 다양한 건수를 복귀해 보니까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찰받는 거는 무조건 안 되고요. 싸게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하를 접근하기에는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하 상가를 복귀를 많이 해봤을 때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던 분들만 성공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그리고 이전 영상과 같이 임대 나가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 상가를 투자하실 때에는 여유 있는 공실 비용을 잡고요.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장착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같은 건물에 사건 번호가 두 개로 나왔던 지상층 물건과 지하층 물건을 한 번에 복귀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 상남자였습니다.